안녕하세요. 유아이명 강사 실비아입니다. 벌써 강의가 2주차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유아교육개론의 첫 시간인데요. 우리는 1주차 때 2019 개정 놀이과정 해설서와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를 분석했었죠. 우리 초수 선생님들, 그리고 재수 선생님들, N수 선생님들 모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리고 꼭 하셔야 되는 영역이 해설서,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입니다.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혹시 이제 이 시험을 여러 번 그리고 이제 다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나 이미 2019 개정 놀이과정 해설서,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에 합격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빠졌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부분이 내가 미흡했는지는 나의 판단과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 우리가 최종 합격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미흡했는지 그 부분만 채우겠다가 아니라 1에서 10까지 우리가 모두 해야 되는 부분들을 모두 채우겠다,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놓쳤던 부분이 해설서,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개론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반드시 해설서,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 들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초수 선생님들 거기에 보시면 암기해야 되는 거 많았죠? 네, 그 고시문을 암기해야 하는데 고시문을 제가 첫 주차 때 다 암기하고 오세요.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1주차부터 드린 이유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암기를 하세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하시려는 노력을 하시고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씩 백지 쓰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잘 다듬고 암기를 하시고 또 이제 해설서, 우리가 암기만을 한 건 아니죠. 하나하나 내용들을 분석했었죠. 그 분석된 내용을 음미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그 분석 중에서도 핵심 단어나 핵심 문장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유아교육개론을 들어갈 텐데요. 교재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선생님들께 순차적으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우리가 개강일에 맞춰서 출간이 됐고요. 저는 그 교재를 2년에 한 번씩 이제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론서를 출간하지는 않았어요. 재작년에 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이론서가 새로 개정판이 나왔고요. 단 한 번도 유아교육개론에서 제가 시험 범위를 커버를 못했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유아교육개론 영역은 100% 커버를 했었고요. 이 책이 그만큼 잘 만들어진 이 책만 100% 소화하시면 유아교육개론 영역은 완벽하게 끝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제 유아교육개론 강의는요, 유아교육개론의 영역을 단 한 영역도 놓치지 않고 모두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모두 8영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개론에 해당하는 모든 영역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빠짐없는 그리고 완벽한 유아교육 개론 교재와 강의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왜? 제가 전원 합격을 시켰을 만큼 그리고 매년 고득점 합격자를 배출을 했을 만큼 올해도 2차 시험에 들어가신 분들이 2차 시험 문제를 저한테 나눔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4학년도를 함께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는 실은 2차보다도 1차가 더 급하잖아 라는 생각에 제가 1차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데요. 2차에 참석하신 선생님들이 나눔을 해주신 거 제가 틈틈이 올해 연간 강의에서 선생님들께 아낌없이 당연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개론은 모든 유아교육개론 영역을 단 한 영역도 빠짐없이 담은 책이라는 거, 각 영역의 시험 범위를 100% 매년 커버해 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론의 연결고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이 기출에서 어떻게 출제됐고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이론서는 기출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이론서의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100% 커버하지는 않았을 거야 라는 로파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1000명 중에 1명 정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1998년부터 현재 2023학년도 기출문제를 모두 담았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각 영역별로 나눠서 담았기 때문에 이 이론서 두 것만 보시면 이론 100% 커버, 기출문제 100% 커버입니다. 올해 교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올해 유아교육 개론은 유아임용 백과사전, 그런데 그냥 백과사전이 아니라 기출을 담은, 기출까지 담고 모든 시험 영역을 다 커버했다라는 의미에서 백과사전이라는 용어를 우리 선생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선생님 한 분이 개인적으로 이 책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영역을 다 담아서 선생님 책은, 그 실비아 선생님 책은 백과사전, 유아임용의 백과사전 같아요 라고 의견을 주셔서, 아 그러면 선생님의 그 의견을 제가 교재에 제목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번에 유아임용 백과사전이라고 나왔고요. 실비아 이론서는 앞으로 유아임용 백과사전이라고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1권은 유아교육 개론이고요. 2권은 누리과정 및 신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주차에 했던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누리 이해자료, 누리 실행자료는 실은 누리과정과 신이론 강의였죠. 그래서 만약에 개론에 올라오는지 알고 계셨던 분들은 누리과정 및 신이론 편으로 가시면 핵심 완두콩 강의 외에 분석, 자세히 그 책을 모두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리과정 및 신이론 개강일에 맞춰서 또 재출간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유아임용 백과사전 1가 완두콩 유치원 교육과정이라 그래서 이 이론서들의 문제집, 기본 문제집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 문제집은 누리과정 및 신이론까지 모두 커버하는 거고요. 이론서는 1과 2로 유아교육개론과 누리과정 및 신이론으로 나눠서 나오고 있고요. 이 백과사전 같은 경우는 신청한 분들이나 또는 이벤트 상품에 이벤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제, 오늘 걸쳐서 계속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발송되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 교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번 주까지 못 받으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학원 사이트에 그 질문 게시판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택배 회사랑 얘기를 했을 때 전 지역이 이번 주까지는 다 도착할 거다라는 대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못 받으시는 분들은 그 게시판에 저는 못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택배 우편 번호를 거기에 주신다고 학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교육개론. 뭐가 유아교육개론일까요? 개론은 시작하는 이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모르면 유아교육 신이론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 신이론은 개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신이론 학자들이 그 이론을 파생시키고 재연구한 거기 때문에 그 이론의 연결고리 없이는 갑자기 뜬금없이 단순 암기로 그 신이론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이해는 없이 단순 암기만 하시게 되면요, 이 임용을 1년 안에 준비하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해가 뒷받침이 돼야 선생님들 인지에 구조가 생기고 그 구조화대로 암기를 하셔야 그 시험 때까지 이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개론부터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 개론은 교육 철학 및 사상사, 유아 발달 및 심리, 놀이 이론, 교육과정 및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 프로그램, 교사론, 부모론, 아동복지 8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 8파트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만 유아임용 강의가, 유아임용 교재가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아교육개론 편에서는. 만약 여기에서 빠진 것들이 있으면 그건 유아교육개론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선택할 때나 강의를 선택할 때 유아교육개론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연결 이론은요, 우리가 석사나 박사를 들어가시면 선생님들이 아시게 되는데요. 이론을 쓸 때 우리가 연구 결과를 낼 때 내 연구가 맨 땅에 헤딩한 거면 그건 연구 결과로 받아주지 않아요. 무슨 이론을 근거로 했고 무슨 이론을 근거로 했고 또는 이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나는 새로운 이론을 설계했다. 그런 어떤 이론적 백그라운드, 이론적 배경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신이론이라는 거는 현재 살아있는 학자들이
때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현재 살아있는 학자들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했던 교육에 대한 것들을 토대로 새로운 이론을 내는 것이 학계에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학계에서 아예 발표조차 안 돼요. 그래서 이 개론이 바로 신이론의 어머니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격이라고. 부모를 모르고 자식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할 수 있는 건 사실인데 2배, 3배, 10배의 노력이 들어야 되고요. 이해 없이 단순 암기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출제되는 유아 임용 문제들이요, 그렇게 단순 암기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절약할 겸, 그리고 여러분들의 뇌가 편안하게 이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개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8파트를 순서대로 한 이유는 시간적 흐름이고, 그리고 이론에 먼저 발표돼서 그 이론의 근거들이 된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 발달 심리는요, 피아제나 비고스키라는 학자들이 독단적으로 이론을 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육 철학 및 사상사, 여기에 해당하는 학자들의 이론을 발달시킨 겁니다. 놀이 이론은 유아 발달 및 심리 이론을 발전시킨 거고요.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의 이론들을 완성시킨 거고요. 그리고 이 4가지의 근거에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교사는 어떠해야 한다, 부모는 어떠해야 된다, 바로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사의 자세들, 또는 이 앞에서 말했던 교사의 자세들이 교사의 역할로 유아교사론으로 발전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조했던 부모 역할, 부모 자세, 그런 것들이 부모론에서 이론으로 탄생된 겁니다. 챕터 1에서 챕터 7까지는 이론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도가 잡히는 부분이고요. 실은 아동복지는요, 유아교육 파트라기보다는 아동복지, 아동학계에서 나온 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학문과 연계고리, 우리 학문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아동복지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단독 학문으로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빌려온 게 되거든요. 그 학문이 아동복지가 실은 우리가 그걸 자세히 배우려면 거의 하나의 학과 전공을 졸업해야 될 정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는요, 이론적인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왔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은요, 지금 아동수당을 주고 있죠. 이건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코메니우스가, 피아제가 말한 이론들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아동수당이라는 것을 실제로 지불한 실제 사례가 되는 거죠. 아동복지는 이런 실제 사례들에 근거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래서 실은 아동복지는요, 단독으로 배워도 그 연결 흐름고리가 끊이지 않는 영역이라서 제가 마지막에 배치를 했습니다. 각 영역별로 관련 기출문제는 각 영역별로 출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출편은 단독으로 기출 문제를 분석한 것은 또 단독으로 기출 강의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니까 이 이론을 들으신 다음에 반드시 기출 강의 들으시고요. 완두콩 강의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한 세트의 강의입니다. 한 세트의 강의인데 너무 한꺼번에 팍 던지면 여러분들이 폭탄 맞으시는 기분이 되실까봐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입니까? 네, 교육 철학 및 사상사입니다. 교육 철학 및 사상사는요, 크게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론적 흐름, 철학적 흐름을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코메니우스다, 로크다, 루소다 이런 학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서 어떤 이론들이 주류가 되어 왔는지이고요. 이 파트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기출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부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파트는 교육 사상가, 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근대 이전과 이후로 나눴습니다. 이유는요, 그렇게 나눌 필요는 굳이 없는데요. 나누지 않고 하나로 묶을 수도 있어요. 교육 사상사 이렇게 하고. 근데 너무 많은 학자들이 있잖아요. 이 학자들이 구조화 있게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실은 요 근대 이후의 학자들이요. 근대 이후의 학자들이 근대 이전의 학자들의 어떤 도움을, 그 이론을 확장시킨,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루소는요, 엘렌 케이에게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몬테소리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선생님도 잘 모르셨죠? 몬테소리가 루소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잘 모르셨죠? 근데 루소가 소극적 교육이라는 걸 주장하거든요. 소극적 교육이라는 건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근데 몬테소리도 보면 아이가 집중할 때는 교사가 방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가 집중해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왜 교사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아이의 그 집중을 방해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루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엘렌 케이는 그 엘렌 케이의 어떤 교육적 주장은 루소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엘렌 케이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엘렌 케이도 루소의 소극적 교육을 그대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근대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저는 진행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성향이 비슷한 또는 시대적 흐름에서 그 유사한 흐름을 가지는 또는 이제 동시대에 살았던 학자들을 좀 시대별로 묶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뭐부터 진행을 할까요? 시대적 흐름부터 아셔야 되겠죠? 그쵸?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 이 교육 철학 및 사상사가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는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실학주의 16, 17세기부터 할 겁니다. 우리 기출이 16, 17세기부터 하고 있거든요. 저 멀리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거기서부터 교육 철학은 시작이 됩니다만 우리 기출은 그 넓은 영역을 그 멀리까지 다행히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학자들은 조금 잊어주세요. 시험 문제에 나오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론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유아 임용에서는 전혀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의 노력을 엉뚱한 곳에 분산시키는 게 돼요. 교육 철학 여기서 100% 커버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여기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멀리 조금 너무너무 멀어서 우리랑 조금 동떨어진 그런 부분들은 잊어주시고요. 우리는 실학주의부터 합니다. 그게 16세기, 17세기인데요. 실학주의는 실제 학문을 공부한다 입니다. 그럼 실제 학문이 뭔길래 실제 학문을 공부한다라고 하지? 그거는 실학주의 편에서 저희가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요. 이 실학주의는 인문적 실학주의, 사회적 실학주의, 감각적 실학주의로 나누는데요. 감각적 실학주의는 과학적 실학주의라고 해요. 여기서 대표학자 코메니우스가 나옵니다. 코메니우스는 교육 철학을 하실 때 반드시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학자인데요. 바로 우리 교육학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유아교육은 교육학의 하위 학문으로 구조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유아교육, 초등학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 미술교육 모든 영역의 교육이 교육학 밑에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죠. 이 코메니우스가 바로 교육학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유아교육의 아버지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프레벨입니다. 이 프레벨도 이 교육학의 아버지 코메니우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루소와 페스탈로치를 통해서요. 코메니우스의 교육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하나의 파트가 바로 로크이고요. 또 하나의 파트가 루소입니다. 코메니우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선을 가지고 태어나지, 아이들은 선에 대한 씨앗은, 선을 만들 수 있는 씨앗은 가지고 태어나지만 선 그 자체는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선설일까요? 백지설일까요? 선 그 자체는 가지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백지설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 선을 키울 수 있는 씨앗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선설로 보는 쪽이 있습니다. 코메니우스의 아동가는 그래서 백지설이냐 성선설이냐 여러분들만 갈등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학계에서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백지설이라고 보는 편이 좀 더 우세는 합니다. 그렇지만 시험 문제에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학계에서, 교육학이라는 학계에서 백지설이다, 성선설이다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코메니우스의 아동간이 백지설입니까, 성선설입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되긴 힘들어요. 말 그대로 선 그 자체는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 씨앗은 그런데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 그 자체는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니까 백진 거야 라고 주장하는 파가 바로 로크파예요. 그리고 아니 선 그 자체는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씨앗을, 선의 씨앗이 되는 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그게 성선설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바로 루소예요. 바로 이 코메니우스의 이론을 물려받을 로크와 루소의 주장이 하나는 백지야, 하나는 성설이야 라는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코메니우스의 아동간을 성선설이다, 백지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백지설과 성선설 두 흐름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얘기해요. 왜? 선 그 자체는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 선을 만들 수 있는 씨앗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애초에 로크와 루소의 어떤 다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 유아교육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성선설의 흐름을 많이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로크가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학주의 그 다음에는 계몽주의가 있는데요. 선생님, 계몽주의는요, 이런 뜻이에요. 계몽, 가르쳐서 깨우쳐라. 배우지 못한 자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제대로 됐는지 그거 자체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서 그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그리고 무언가를 배우도록 깨우치라 라는 게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는요, 세 가지로 나눠서 발전되어 왔는데요. 바로 계몽주의 그 자체로 발전되기도 했고요. 자연주의로 발전되기도 했고 범해주의로 발전되기도 했어요. 이 계몽주의, 자연주의, 범해주의가 모두 큰 틀에서 계몽주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크는 계몽주의 학자가 맞죠? 루소는 계몽주의 학자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왜? 루소가 주장한 자연주의가 계몽주의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로크와 루소 모두 계몽주의 학파입니다. 그리고 바제도우도 범해주의를 창시한 사람이죠. 이 범해주의는 계몽주의와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바제도우가 새롭게 창시한 이론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계몽주의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왜? 범해주의가 바로 계몽주의의 하위 요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기서도 혼란을 많이 가져요. 루소는 자연주의 학자인데 왜 계몽주의 학자라고 하십니까? 바로 자연주의가 계몽주의의 하위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크는 계몽주의, 루소는 자연주의, 그리고 이제 바제도우는 범해주의 이렇게 암기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계몽주의, 자연주의, 범해주의가 모두 계몽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로크, 루소, 바제도우 모두 계몽주의 학자이기도 하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도 실제로 로크와 루소가 계몽주의다라는 부분이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자, 루소의 성선설. 루소는 성선을 따랐죠. 코메니우스의 이론 중에서. 이 루소의 성선설은 페스탈로치로 연결이 돼요. 페스탈로치가 루소의 교육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교육을 실천하게 되고요. 그런데 페스탈로치는 이런 주장을 해요. 성선설이라기보다는 인간은 선과 악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선을 키워주고 악을 약화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성선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페스탈로치의 생각은 선과 악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다 이기 때문에 성선설이라는 건 선을 가지고 태어난다예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 이미 그 마음에 선이 모두 가득 차 있다. 그런데 페스탈로치는 선뿐만 아니라 악도 같이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선설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페스탈로치로 이어진 코메니우스 루소의 교육은요, 프레벨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둘은 스승과 제자 관계입니다. 페스탈로치가 빈민학교를 세우죠. 프레벨이 바로 거기에 건너가서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페스탈로치로부터 교육을 배우기도 했고요. 함께 그 빈민학교의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프레벨은 후에 독립을 해서 독일로 돌아와서 페스탈로치는 스위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 사람이지만 이제 스위스에서 같이 페스탈로치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프레벨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로 건너와서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유치원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유아교육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레벨을 유아교육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프레벨은요, 그러면 무슨 아동을 어떻게 봤을까요? 신과 동일한 존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프레벨의 아동가는 신성인데요. 이 신성이라 하면 단순히 선한 마음이 아니라 신과 같은 선한 마음, 신 그 자체의 본성을 우리 인간들이 또 세상 만물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선설의 신성은요, 프레벨이 주장한 신성은요, 성선설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성선보다 인간의 본성을 더 신성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벨의 아동관을 성선설이라고 잘 안 하고요. 신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신성도 실은 성선설에 해당하는 하나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개념이기 때문에 성선설이라고 하지 않고 프레벨의 아동관을 적으라 그러면 신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코메니우스의 생각이 루소를 거쳐 페스탈로치를 거쳐 프레벨로 갔고요. 그 다음에 또 코메니우스의 생각이 로크를 거쳐서 저 밑에 나오는 오웬이라는 학자에게 이어져요. 그래서 로크는요, 인간의 마음이 백지와 같다라는 백지설을 주장을 하는데, 백지설이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아동을 안 좋게 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선설 또는 구성주의 교육이 지배적인 시대라서 우리는 아이들의 어떤 선한 마음을 믿고 그리고 성선설 요 라인을 우리는 따라오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백지설이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기는 하지만 실은 그 당시의 시대상은 성악설이었어요. 인간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로크는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백지와 같은 깨끗한 상태이다. 거기에 악을 심어주든 선을 심어주든 그건 외부 환경이 하는 거고 교육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는 성악설이었어요. 인간을 악한 존재로 봤어요. 그런데 로크는 인간 악한 존재로 본 게 아니라 백지와 같은 깨끗한 백지와 같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존재로 봤습니다. 그럼 아동을 존중한 건가요? 아동을 무시한 건가요? 아동을 존중한 거예요. 그리고 환경의 영향력, 교육의 영향력을 성선설보다 더 강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크도 아동 존중 개념의 백지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로크의 백지설이 가서 후대 오웬이라는 학자에게 이어져서 성격 형성 학교. 왜? 백지 상태니까 그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좋은 교육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을 써내려가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 백지에. 그래서 그 오웬은 성격 형성 학교라는 것을 세워서 아이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아이들의 성격이 좋은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한 거예요. 바제도는요, 로크와 루소의 교육에 영향을 받아서 범해주의라는 걸 창시했고요. 그리고 오베른이라는 학자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프랑스 사람인데요. 산업혁명 시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편물학교라는 걸 세웠던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오웬이 여기 나오고 있죠. 아까 로크의 영향을 받은 오웬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영국에 울스턴 크래프트라는 여성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는 여성학자가 울스턴 크래프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울스턴 크래프트는 그래서 유명합니다. 위에 근데 이전에 학자들, 우리가 얘기했던 학자들이 여성 교육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면 그런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교육에 대해서 주장을 한 사람이 울스턴 크래프트입니다.
엄마를 교육시켜야 그 딸을 교육시킬 수 있고 또 교육받은 엄마가 타인의 자녀들에게는 교사가 될 수 있으니까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여성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고요. 근데 학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근대 학자들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저희가 윗속에서 더 짚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페스탈로치와 프레벨, 신인문주의인데요. 계몽주의는 후대 신인문주의로 발전하게 돼요. 신인문주의가 뭐냐면 지덕체. 선생님 3H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hand, heart, head. hand, head, heart, head. 그래서 손이 몸에 해당하는 체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ad가 지에 해당하는 거고 heart가 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3H라 그러면 실은 지덕체를 주장한 교육이에요. 신인문주의가 바로 이 지덕체의 합의를 주장하는 교육이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페스탈로치도 여전히 3H 를 주장을 합니다. 지덕체를 주장을 합니다. 페스탈로치가 새롭게 창조한 거라기가 아니라 당시의 교육적 흐름이 신인문주의였고 그래서 페스탈로치도 신인문주의 학파예요. 신인문주의 학파이면서 3H 지덕체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인문주의는 낭만주의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이 낭만주의 학파가 바로 프레벨입니다. 그래서 프레벨의 교육은요, 낭만주의라고도 하고요, 이상주의라고도 하는데, 제가 프레벨의 아동관을 신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신에 대한 어떤 인간을 신과 같은 존재로 봤잖아요. 그렇게 이상적이고 인간에 대한 무한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낭만주의, 이상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신인문주의와 낭만주의 모두 신인문주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페스탈로치와 프레벨은 모두 신인문주의 학자이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겁니다. 왜? 신인문주의는 신인문주의와 낭만주의로 나누어져서 페스탈로치는 신인문주의 학자이기도 하고 프레벨은 낭만주의 또는 이상주의 학자이기도 하지만 낭만주의 자체가 신인문주의에 해당하는 하위 영역이기 때문에 둘 다 신인문주의 학자가 맞는 겁니다.